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의 첫 내용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는가? 뭐 이런 내용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일단 바닥을 찍었다면 어, 매우 비슷하게 추세를 만드는 우리 코스피 역시도 그러한 어떤 궤적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바닥을 찍었다면 이제는 뉴스보다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좀 투자로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일단은 시황을 먼저 좀 짧게 보면요. 음, 일단 있는 그대로 뭐 어떤 뉴스들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월간 차트를 먼저 보면 월간 차트를 보면 월간 차트이니까요. 저는 이 위에 보조 지표를 꼭 하나 봐야 된다고 한다면 월간 차트에서 저희가 변형한 스토캐스틱을 좀 그래도 중요하게 하나를 찝는다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월간 볼린저 밴드 요 두 개를 보조 지표를 본다면 이렇게 보고 주간 차트는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고 일간 차트는 뭐 주간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이런 걸로 좀 보거든요. 일단 월간 차트를 좀 보면 일단 과거에 어떤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돌파는 하지 못했지만 이 하락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역시도 이 빨간색 이 구간, 이 하락, 이 저평가 구간은 이제 탈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이 중심선 살짝 밑에 있는, 그리고 스토캐스틱 역시도 이 중심선 살짝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어떻게 돌파해서 올라가는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중심선이 저항이 돼서 내려오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바닥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바닥은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여기가 10월이거든요. 10월 달부터 벌써 한 5개월 이렇게 이상을 우상향을 느리지만 하고 있는데요. 뉴스와 다르게 실제 우리 코스피는 꽤 반년 정도를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간 차트로 일단은 또 시장을 보면은 저는 요렇게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이런 거 볼 때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추세를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떤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다시 하락하는 구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구간이 있을 건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횡보가 밑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상승하고 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밑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뭐 이런 모습인데요. 밑에서 횡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횡보가 좀 짧고 상승이 올라가고 위에서는 횡보가 좀 긴 모습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횡보가 1구간, 상승이 2구간, 그 다음에 위에서 횡보는 3구간,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4구간. 그러면은 여기서 무서운 거는 이 4구간은 안 되죠. 그리고 이 3구간도 사실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1구간에서 종목들을 관찰하고 매수를 하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 2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수익 매매 정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3구간, 4구간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때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상승, 횡보, 그 다음에 하락, 횡보, 지금 상승, 요렇게로 보입니다. 여기가 2구간, 3구간, 4구간, 지금 다시
어, 횡보를 지나서 다시 상승 2구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보이고요. 이것을 업종 ETF로 그대로 좀 보면은요.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다 나눠놨는데 3구간, 4구간 그러니까 횡보 하락 이런 거는 지금 업종에서 거의 없고요. 거의 다 2단계에 들어선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2차 전지도 볼까요? 2차 전지도 보면 2구간 대략 보는 거예요. 3구간, 4구간 다시 횡보가 좀 길었죠. 그 다음에 2구간으로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요 1구간, 2구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런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1구간의 모습을 어떤 애들이 보는지도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 같은 애들은 1구간, 2구간, 아니죠. 2구간, 3구간, 그다음에 하락이 있었고 4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1구간, 이 횡보가 있죠. 이 횡보 구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2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 1구간은 요 정도, 2구간은 많죠. 그리고 3, 4구간은 지금 업종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뉴스는 여전히 뭐 무서운 뉴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사이클의 저점에서 경기 사이클이 이제 틀어지려고 하는 이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요쪽이고요.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어떤 경기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달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 지표를 잘 보면 침체 쪽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동행 지표라든지 혹은 대부분 후행 지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후행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은 아직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 위주로 보거든요. 주식을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물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좀 보는데요. 뭐 사실 뭐 침체냐 사이클의 어떤 저점을 찍고 경기의 어떤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것이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이쪽인 거고 선행지표를 통해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또 한번 보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어, 요 초록색 선 있잖아요. 그죠? 요 선과 코스피가 어,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일간 차트. 거의 이것과 이것이 거의 똑같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언제였나요? 하여튼 여기를 깨지 않고 요 언저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레버리지를 매수했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 코덱스 200이 아닌 레버리지는 아주 짧은 구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했고, 여기서. 근데 나머지 코덱스 200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매우 이번에도 거의 정확한 확률로 코스피의 방향을 요 초록색 수급 지표가 맞춰준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그쵸?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거의 같죠. 그래서 코스피가 요게 요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곳에 빠지는 어떤 굴곡을 보면서 코스피도 한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요게 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는 테스트 겸 인버스도 한번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말씀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말씀드렸을 때는 어
그때였죠. 그 코로나 3월 19일 날 그 언저리 때, 그쵸? 가장 저점 언저리 때부터 레버리지를 이야기했고, 사실 그 이후로는 거의 레버리지는 이야기 안 했었죠. 인버스는 거의 얘기 안 하죠. 근데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회원분들에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정도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한번 요 언저리에서 인버스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상단은 어디에 막힐진 모르겠다. 계속 뚫고 갈지 막혀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단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월간으로, 아니, 이게 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진짜 바닥은 여기였죠. 코스피 9월 달. 그렇죠. 근데 이 바닥을 확인한 것은 2023년 초에 확인이 된 것이고, 그렇죠. 진짜 바닥이지만 요 순간 요 당시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높여줬을 때, 요때가 진짜 바닥이었구나를 요때 확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닥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 아, 진짜 이제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락의 1단계를 지나 이제 상승의 2단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다만 이 상승의 2단계가 직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오르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바로 또 꺾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상단은 어디가 끝인지 막혀 있는 건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하단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 정도로만 추세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볼까요?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엄청난 실적 쇼크가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영업이익이 6천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간 차트인데요. 영업이익 6천억, 그러니까 엄청난 쇼크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가 역시도 바닥을 치고 요때 돼서야 요때가 진짜 바닥이었구나를 확인했고 추세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 실적 쇼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날부터 더 세게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낯선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죠. 이게 과거의 사례들인데요. 어,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어떤 쇼크가 나왔을 때 그 이전에 이미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쇼크가 나오, 실적 쇼크 나오기 이전에 벌써 돌아서기 시작한다. 쇼크 나오기 이전에 이미 돌아선다. 실적 쇼크 나오기 이전에 이미 돌아선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이거는 뭐 예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실적 시즌에 안 좋은 실적 시즌에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하는 모습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요것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을 찍고 요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쇼크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돌아서죠. 그 다음에 보통 삼성전자는 가다가 좀 힘이 없던지 빠지든지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이후에 랠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요때 보통 많이 힘들죠. 근데 요 랠리 이후까지 끝까지 가면 PBR 한 200까지도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PBR이 한 1.3배 정도 되고요. 과거 요때가 한 1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조정도 있을 것이 뭐 명확하겠죠. 그렇죠. 근데
요 조정 이후에 요 랠리는 보통 언제 나왔냐면 경기가 반등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먼저 코스피는 먼저 올라갔는데 실물 경기들이 진짜로 반등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랠리가 나왔던 경험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고 횡보 이후에 랠리 나온 다음에 횡보 꺾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요, 요때가 아주 실무 경기가 너무 좋을 때 근데 그때가 오히려 삼성전자는 고점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그러면 경기는 언제 반등할까 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면 이게 컨퍼런스 보드인데요. 선행지수죠. 이것도 보면 거의 어,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와 반도체 업종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늘 날짜로 캡처한 것인데요. 바닥을 좀 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바닥을 도는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 삼성전자 먼저 그 전에 이렇게 움직이긴 했겠지만 이 모습과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업종이 매우 유사하게 흘러갔다라는 모습에서 아,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진짜로 언제 반등할까라는 것을 좀 볼 때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좀 많이 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잘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일 텐데요. 중국이 돌았습니다, 이미. 중국이 선행지수는 이미 돌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아마 다음에 나올 선행지수는 유럽도 돌아설 겁니다. 아이고, 잘못 그랬네요. 아이고. 중국이 이렇게 딱 돌아섰고, 유럽이 쭉 내려오다가 딱 바닥에 걸렸어요, 지금. 다음에는 아마 유럽이 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한국도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 닦는 거 다 빼고 중국 선행지수가 돌았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보면은 중국이 조금 더 빨리 돌고 그러니까 중국이 바닥에서 뭐 조금 더 빨리 돌고 고점에서 좀 더 빨리 내려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돌았는데 아직 한국이 안 도는 거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특이하긴 하는데 중국과 유럽이 이렇게 돌면 글로벌 경기는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중국에서 돌았고 유럽은 딱 바닥에 왔고요. 다음에 나올 아마 선행지수에서는 유럽 역시도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맞구나. 진짜 바닥은 확인했구나라고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 돌때 어, 조금 어떤 랠리가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번 뭐 하반기 가까이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월이니까 좀 더 가다가 뭐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반기엔 다시 한번 마지막 랠리가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소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코덱스 200과 혼합형을 꾸준히 적립을 하고 있고, 단기의 방향성도 우상향 중인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하고, 시장이 만약에 갑자기 꼬꾸라지면 언제든지, 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우기진 않을 건데요. 다만 지금 시장은 우리 뉴스보다는 확실히 시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은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 선행지수들이 아직 안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아직 안 돌아섰기 때문에 한국 지수가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조정을 잘 버틴다면 하반기 때 좀 더 나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자주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